도착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입구 제임스 킬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BBC 김기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는 건강전도사인데 몸이 아픈 안호동입니다. 네. 아까도 브이로그 찍어서 아셨을 네. 텐데 제가 이제 올라와서 네. 바로 좀 안훈 선생님께서 아까 인터뷰를 또 하고 계셨어요. 네. 저 어느 인터뷰? 그 두라노라는 네.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법 연재하기로 해가지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장난질에 쓰레기를 많이 먹어서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네. 안호동 선생님께서 저희랑 또 어떻게 연이 닿아서 그러게요. 선생님 이제 허리를 네. 좀 아프시다는 이 허리 체형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맞아요. 케어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 달아서 없어진 거지 녹슨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젊어서 씨름도 했고 유도도 했고 씨름할 때 또 배지기 동작에서 한쪽으로 그 무거운 100kg 넘는 애를 들다가 보니 다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된 지식을 안 하고 체력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개판으로 가르쳐줘가지고 그때 좀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체형이 틀어졌고 저는 이제 5년 전에 디스크가 파열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무리한 생활 습관이나 과로하면 허리가 아팠는데 이번에 PBC에서 제 허리를 한번 고쳐보겠다고 오셔서 믿고 한번 제목을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PBC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자 우리 안호동 선생님 네. 건강 전도 선생님한테 네. 민망하지만 저희가 건강 전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상태부터 한번 보고 네. 넘어갈까요? 자, 현재 아프신 통증은 어떻게 수반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은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조금 불편하고요. 잠잘 때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좀 아프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허리가 똑바로 펴지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 있는 느낌. 그리고 걸을 때 내 발이 양쪽에 똑같은 무게로 닿지 않고 한쪽은 다 닿고 한쪽은 앞꿈치 쪽만 닿는 느낌. 요 정도. 일단 말로만 들었을 때는 네, 그렇죠. 체형이 완벽히 좀 틀어졌다라는 걸 인지를 살짝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빠졌죠.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네. 뒷모습으로 뒷모습 한번 이제 볼까요? 네. 키가 너무 크셔서 조면 네. 선생님 엉덩이가 살짝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주사 맞을 때 그 정도는 보여주는 거라.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허리 라인도 몸이 너무 좋으신데도 분명하고 허리 라인도 없으시고 허리 라인이 없다라는 거는 둔부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둔부 발달이 안 돼 있고 기립도 발달된 상체에 비해서 좀 많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이 정도 근육이면 등목할 때 물이 엉덩이를 타고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허지죠. 네, 네. 계곡이 없어요. 계곡이. 네. 약간 민자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민자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둔부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을 때는 요추가 뒤로 좀 밀려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네. 여기는 확인이 안 되고 자 옆모습 한번 볼게요. 네. 그쵸? 거의 여기서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게 거의 서 있죠 라인이. 둔부도 이렇게 밑으로 약간 온폭 이 정도 운동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그렇죠. 나오셔야 되는데 거의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약간 커브를 살짝 만들면 외형적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멋있게. 네. 50에 엉짱 되는 건가요? 네. 70도 가능합니다. 아, 그냥 예. 아시잖아요. 네. 층만도 약간 있으시고요. 네. 네. 여기가 약간 다르시고 위치도 접히는 부위도 약간 다르게 되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도 안 좋으시네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일단 요추 후만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원래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거는 후만은 원래 등에서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흉추 쪽에서.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사실 요추 후만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보다는 그냥 일자성 허리다, 뒤로 좀 많이 밀려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후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좀 뒤로 밀려있는 거. 요거 일단 정상적인 커브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부위부터 제가 스티커로 한 번씩 이렇게 후만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꼬리뼈가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돼요. 요추가 서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꼬리뼈 자체가 원래 이렇게 조금 서줘야 얘도 안쪽으로 점만 굴곡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어긋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커브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는 측만이 약간 생겨 있어요. 측만이 있다 보면 골반 위치가 당연히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 지금 비복근 올라와 있는 이 근육의 이 각도 조금 다르고요. 이쪽이 좀 더 올라와 있어요. 배달듯이 이쪽은 약간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쪽 발목에 조금 더 장애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족저근막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지금 발목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족저근막염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나타나. 한 6개월 정도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서 있어야 돼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엄청 심했어요. 이렇게 지금 허리, 요 커브, 일단 이렇게 전만 커브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둔부 운동이랑 그 다음에 기립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목도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이쪽이 꺼져 있죠, 오른쪽 자체가. 네. 근육이 살아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되게 전반적으로 오른쪽이 지금 문제가 심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후만으로 밀려있으면 염증 반응 자체가 이렇게 쭉 퍼지게 돼요. 그래서 후관절염으로 이어지는데, 후관절염이 생기면 이 골반 전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계속 아여요. 끝으로 골반 능선을 타고 이렇게. 그래서 이 통증도 지금 굉장히 있으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전반적인 체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굴곡, 커브, 두 번째 둔부의 발달, 기립의 발달, 세 번째 골반 교정, 네 번째 이로 인해서 상부 흉추도 약간 틀어져 있어요. 요추 쪽으로 인해서 상부 흉추도 약간 비대칭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목 자체도, 일단 목은 원인이 그렇게 크게 안 잡히는 게, 목은 이미 이 목 자체만으로도 이미 안 좋아요, 현재. 네, 그래서 요 커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이 반드시 서야지 목 커브가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비복은 그냥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지금부터 이제 마사지로 케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누르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저기 아놀드 선생님 제자분이 계시는데 잠깐만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컨택을 하고 정확하게 압을 줘야지 정확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가게 돼요. 이 느낌은 하는 사람도 다르고 받는 사람도 다르거든요. 아까 누르면서 들어가는 게 이런 느낌, 그렇죠? 보통은 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근육의 결을 잡고 들어가면 약간 받는 쪽도 느낌이 다르고 하는 사람도 느낌이 다르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근육을 터치할 수가 있고. 반응이 어떠신가요? 눌렀을 때? 일단은 네.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아픔은 그냥 아픈 거고, 그다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을 잡고 난 다음에 누르면 시원한. 그쵸. 일단 느낌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찍었던 영상 꼭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지금 하는 마사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사지를 하기 전에 우선 저는 사실 스킨 바이 스킨으로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오일을 바른다든지 이러지 않은 이상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티셔츠를 입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티셔츠부터 한번 간단하게. 자, 이제부터 마사지 케어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놀동 선생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전 마사지는 그렇게 길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신전 마사지보다는 그냥 가볍게, 일단 마사지를 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내가 풀어주겠다 해서 몸을 좀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옆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적으로 좀 릴렉스돼서 마사지가 좀 세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약간 사전에 예고하듯이
너무 시작부터 누르게 되면 무조건 사람은 방어 반응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받는 사람이 몸이 편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 줘야 최대한 내가 100% 마사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추를 압을 누를 때에는 절대로 받으시는 분의 고개가 들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골반이나 흉추 쪽을 마사지할 때는 얼굴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추 쪽을 이렇게 압을 주다가 고개를 들어버리면 진짜 순간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조심 꼭 해주시고, 일단은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등부터 좀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줄줄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게 요추 후만인데도 불구하고 왜 흉추부터 시작을 하냐면 결국은 기립근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자체만 풀어준다고 해서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얘도 릴렉스 돼야지 이 후만된 게 저절로 들어가진다는 거. 절대 얘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정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한부 위주로, 오른쪽 위주로. 항상 근육의 결을 눌러주시고요. 잡고 견갑골 아래에서부터는 아래로 당겨주면서 눌러주시고. 뒷골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조금 길게 잡아드립니다. 누르면서 커브가 약간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용하는 거. 팔꿈치를 이용을 하든 손을 이용을 하든 항상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압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누르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받는 사람이 가장 결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아프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압통적으로 누를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딱 잡아놓고 피부결을 약간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네. 잡아주고 최대한 하나. 그 다음에 이 견갑 자체도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면 흉추부터 요추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린다 안 풀린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럴 때는 항상 패드 밖에 나와 있는 팔꿈치가 많이 들썩거리냐 안 들썩거리냐 그 느낌만 좀 봐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편하고 잘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거진 흉요추 부위 위주로 조금 많이 풀어줍니다. 이런 시험은. 자, 그 다음에 요추가 전만이 돼서 아프든 후만이 돼서 아프든 항상 둔부는 이상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둔부서부터는. 그래서 둔부는 후만이 오든 전만이 오든 간에 항상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 풀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들어가실 때는 천장관절이라고 여러분들 있어요. 천장관절. 천추와 장골 능선 있는 관절. 거기서부터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깊숙이 안쪽으로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둔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은 기립이 이렇게 쭉 서서 전만 굴곡이 되어 있고 엉덩이가 이 윗선부터 바로 나와 있어요. 골반 능선 따라서 바로 나와 있고 바로 없고 오히려 이 밑에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위에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거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형 자체가 여기도 기립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다 보니까 여기 밑에가 더 오히려 세요. 압을 눌렀을 때 요 밑에, 그러니까 요 중간 이상근선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근선부터 밑에까지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힘이 느껴져요. 눌렀을 때 저항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앉아있을 때 항상 이쪽 밑단 부분이 그냥 피곤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피부 조직마저 약간 굳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앉아있을 때 여기 밑이 굉장히 좀 피곤한 부분을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체형은 후만이 있을수록. 그래서 요거를 세워줘야 얘가 여기서부터 제대로, 엉덩이는 항상 시작 부분부터 발달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밑에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건 오히려 앉아있는 자세에도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단 부분이 많이 아플수록, 많이 이상이 있을수록 이렇게 하지 쪽으로 많이 옵니다, 통증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꼬리뼈에서 이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신경을 눌렀을 때는 종아리나 발바닥에 그냥 쥐가 올 수도 있고요. 아무 것도 없이, 활동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이 밑에가 안 좋으면 항상 이 밑에가 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밑단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밑을 많이 풀 수가 없습니다. 요 지금 자세에서는 위에만 조금 세게 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푸냐면 한 바퀴 꼬아줘서 다리 자체를 일단 꼬기 전에 대퇴직근이나 이런 데 앞쪽 근육 쿼드라이셉스를 좀 풀어주고 대퇴사두 쪽을 좀 풀어줘서 간격을 만든 다음에 요 간격으로도 골반이 조금 풀리거든요. 요 동작 자체만으로도. 골반이 항상 골반을 풀어야만 골반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골반을 잡아주고 있는, 아니면 골반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든 근육들을 풀어줘야 골반도 잘 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꼬아줘서 최대한 붙여주신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셨죠? 그럼 요 각을 만들어 주신 후에 다시 한번 요 밑에 부분을 많이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히려 커브를 만들기 전에 둔부만 조금 많이 릴렉스 시켜줘도 통증은 많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통증이 생기는 이유든 아니면 내가 저리 방사통이 생기는 이유든 뭐든 간에 이 그 큰 원인은 이 커브라고 말씀드리기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건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 큰 상대 체형, 후만, 전만, 측만 요 느낌으로 봤을 때는 후만만 지금 잡아놔도, 측만보다 후만만 잡아놔도 전반적인 큰 통증들은 많이 잡힐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요추는 당분간 계속 커브 만드는 데만 조금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항상 커브를 만들 때에는 가장 커브가 심한, 통증이 심한, 올라온 게 심한 근육 위주로 아까와 같이 먼저 릴렉스를 하면서 풀어주신 다음에 항상 커브 만들 때는 척추 기점으로 푸셔야 돼요. 여기 이런 데 눌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기립근을 약간 커브를 줄 수 있는 가벼운 브릿지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장요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둔부를 하면 더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둔부를 하기에는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둔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벼운 둔부 운동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정도 파악을 해주셔서 지금은 일단 이 대퇴 이두 발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당겨 올려줘야 되는. 자,
이제 옆으로 한번 찍어드릴게요. 커브가 아까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카메라로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게 눌러만 놔도 어느 정도 커브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할 동작은 여러분들 바로 따라하지 마시고 아 이런 동작이 있구나 나중에 배워서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 바로 쓰시면 좀 위험합니다. 이거는 척추를 좀 잡아주신 다음에 커브를 직접적으로 약간 뼈를 불러서 만지는 다만 오일이 없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 없거나 특히나 이 위로 쓸어 올리는 거는 많이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의 많이 좀 스킬이 생기고 얘를 제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하셔야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유추만 정확하게 얘를 컨택을 잡아주고 사실 이쪽 손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잡아주고 있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뒷골 끝나는 능선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커브가 보다 생겼죠? 아까보다. 자, 마사지 케어는 마사지 케어로 끝나셔야 돼요. 이거를 잡아주고 결국은 고정시켜주는 거는 근육이고 그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거는 마사지가 아니라 운동이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사지는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 뿐이에요. 얘로만 이 커브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운동이랑 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인해서 이 아치 근데 이 아치가 이제 결과적으로 많이 무너지긴 한데 이게 척추 때문인지 그러니까 척추가 아예 관련이 없진 않지만 제가 지금 보세요. 이것도 많이 커브가 안 생겨요. 네. 여기에 눌리니까 얘가 떠버리고 이게 굉장히 짧아져 있죠. 이 커브도 어느 정도 스트레칭으로 조금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짧고 정경은 거의 없고 정경골근 여기만 줘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압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컬 동작도 조금 해주시는 게 물론 대퇴사두를 먼저 늘려놓고 컬을 동작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두 손 이렇게 밀어가지고 체중으로 밀 정도로 안 밀려요. 네. 비복이 바짝 서 있어요. 비복까지 서 있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여기가 타이트해지면 그로 인해서 약간 발목 상태도 발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아치도 안 좋고 그리고 주상골도 좀 튀어나와 있고 다행히 부주상골까지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걸을 때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발 자체가 네.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골이 밀려있는 분들은 보통 되게 뭐냐면 무지해반증이 있기 마련인데 무지해반증이 없어요. 없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말 걸을 때는 무너지지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를 잘한다. 네. 이 와중에 얘를 고친다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자꾸 관리를 열심히 하면 무지해반증까지는 오지 않아요. 걷는 거 신경 쓰고 자꾸 아픈데 풀어주고 앞뒤로 그럼 무지해반증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언제든지 확 나버리면 무지해반증 바로 생겨요.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하면 아치도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전반적인 큰 것들 가장 첫 번째 얘부터 고쳐야 이거 어느 정도 다리 완벽해집니다. 이 체형이 골반도 완벽해지고 얘도 커브가 생겨야 하지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케어를 해도 늦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악화만 안 되게끔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을 좀 해주면서 비복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정경 좀 당겨주면서 여기가 좀 늘어날 수 있게 결과적으로는 얘가 늘어나줘야 정경도 어느 정도 확 올라가는 힘을 주기 때문에 얘가 당겨져 있으면 정경이 아무리 세도 발목을 확 올릴 수가 없어요. 각이 안 나와. 각이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도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는 나와줘요. 이게 펴지죠.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발목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돼.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버려요. 요거랑 요걸 못해요. 요거를. 근데 요게 안 되는 게 저는 얘가 당겨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되게 여기에 힘을 더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딱 요렇게 요 형태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 힘도 세야 되고 여기도 잘 늘어나줘야 되고 네, 두 가지. 근데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보통 정경골근이 그렇게 크게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운동해도 여기 정강 쪽이 되게 피곤해요. 네.
그래서 항상 풀어주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발달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자체가 분들 몸을 만들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전경골근 운동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이 또 비복근 운동이에요. 예, 데드하고 비복근하고 하면 뒤에가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상태에서 자꾸 발 체형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안 좋은 근육, 그러니까 안 중요한 근육 없다. 물론 비복근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지금 자 누워 있을 때도 이렇게만 스트레칭을 해주는데도 발목 형태가 좀 좋아져요. 자 이제 일어나서 마무리까지. 네. 회원들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 한쪽 측만을 위한 영상.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유발하는 영상 괜찮은데요? 좋은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본격적인 1차 케어가 끝이 나게 됐는데 네. 오늘은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요추 부분을 교정을 하지 않았어요. 일체 골반도 그렇고 요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 만드는 걸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 교정은 추후에 커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셨는데 좀 일단은 우리 이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어디에 쥐가 자주 날지 어떻게 될지를 뭐 보지 않고 그냥 성견지명으로 아시듯이 아셨는데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제 제가 마사지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일단은 마사지하면 자리를 잡아주지만 주변에 강화 근육을 해야지만 그게 완벽하게 자리 잡으니까 그렇죠.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근육을 좀 릴렉스 해줘야 되고 어떤 근육을 강화시켜주지만 저에게 미션을 주시면 제가 이제 33년 동안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 운동을 아주 사람들이 따라하기 편하게 좀 쉽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제가 매일매일 연습해보면서 할 테니까 네. 다음에 오셔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근육을 좀 이제 과도하게 발달시키면 안 되고 어떤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피해야 되는 근육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렇죠. 복근. 이게 평생 네. 업이에요. 네.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힘 한번 줘보시겠어요? 되게 좋죠.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지금 힘주니까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확 당겨주니까 얘는 아파.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근이 계속 세게 당기고 있으면 커브가 아무리 밀어 넣는다고 해서 커브가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 선생님께서 복근이 또 워낙 좋으시고 운동에 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커브를 만들면서 하실 수 있는 복근 운동 아주 가벼운. 다만 이 횟수는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는 살짝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근육은 좀 더 예전에 일주일에 7번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로만 좀 줄이고 그쵸. 그 대신 강화시켜야 될 근육은 강화시켜야 되는 근육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립근, 장요근. 장요근. 네, 장요근과 기립근 위주로 조금 운동을 많이 해주시되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내가 운동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제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완전히 재활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셔서 한번 가볍게 기초편부터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무겁게 하지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해봤자 맨몸을 하는 뭐 백 익스텐션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다리를 좀 더 모아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몸으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장요근하고 허리 쪽에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제가 이제 브이로그로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뭐 당장 한 번에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자기 몸을 마사지하고 운동으로 좋게 하는 거는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장 눈앞에 그거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상태로 평생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보셨죠? 너무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남을 해주지 마세요. 그러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오히려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티칭 배우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깊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마사지는 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남을 누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대로 된 기술 자체가 없으면 많이 눌러보지도 않으면 딱 받는 사람도 오히려 더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사람도 되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영상을 보시고 꼭 하신 후에
정확한 체형을 알고 많은 체형을 해보고 그리고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사지 많이 받았는데 꼭 사람이 크다고 세게 누르려고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느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몸 좋은 사람들이 느낌이 세가지고요. 마사지샵 가면 무조건 아저씨로 바뀌어서 저보다 큰 사람이 너무 세게 눌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세게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력 있는 분들은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잠을 자도 안 좋은 데는 좀 더 신경 써주고 괜찮은 데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못하는 분들은 무조건 세게 눌러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님한테 마사지 받아봤지만 딱 제가 안 좋은 부위는 좀 더 집중해서 해주고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아마 이 영상만 꾸준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 좋은 거 있으면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준비해봤고요. 네. 저희 PBC 영상 다음에도 그래요. 네, 계속 이제 한 4주 정도는 네. 허리 케어를 하는 거를 계속 영상을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기 아놀드 선생의 건강용도사 네. 아놀드 선생의 허리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엉덩이랑 등에 붙은 그날까지. 아놀드 있습니다. 이런 멘트 미리 좀 얘기해 주시죠. 시작. 네, 엉덩이가 등에 붙는 그날까지 아놀드였습니다. PBC였습니다. 이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허리 후반증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주는 운동법. 저는 보세요. 여러분, 후반증이라 이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게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배를 내밀고 최대한 호흡을 뱉으면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근데 저 이것만 해도 지금 허리가 되게 뻑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PBC랑 같이 하잖아요. 저는 복부가 너무 단축돼서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마셨다가 호흡을 뱉으면서 최대한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고요? 여러분, 작은 습관이 내 몸을 바꿉니다. 아셨죠? 이렇게 매일 해보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놀드입니다. 허리 부상 16일차. 아침에 통증 조금 있긴 했는데 오후에 재활 운동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인 힙 브릿지를 20회 3세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동작을 20회 3세트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무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립근 운동, 굿모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백 익스텐션 할 거고요. 일단 오늘 힙 브릿지 먼저 20회 하고 바로 익스텐션하고 나머지는 영상을 끈 후에 하겠습니다. 아셨죠? 먼저 누운 상태에서 여러분 편하게 누워준 상태에서 손을 옆에다 대고 힙을 올리는데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이 정도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통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때 힙이 닿을 듯 말 듯 터치하고 최대한 쭉 올리고 호흡 마시고 후 최대한 쭉 올리세요. 8, 9, 10. 이렇게 하고 30초에서 1분 쉬고 2세트 더 하시면 되고요. 익스텐션은 엎드린 상태에서 보통 이제 허리 부상 당하신 분들이 제일 불안한 게 손이 앞에 있을 때니까 엉덩이 옆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는 후반이라 많이 안 올라오는데 최대한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허리를 그렇죠. 후 최대한 이렇게만 해도 저 허리에 힘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 돼요. 이것도 20회 3세트. 30초에서 1분 쉬어주시고 2세트 더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아놀드입니다. 자, 재활 오늘 5일차. 5일차도 똑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스텐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힙브릿지를 할게요. 일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강도 있는 운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또 할게요. 익스텐션